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홍보 말씀 드리고 네, 제가 지금 8주 커리큘럼으로 실전 투자반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3회차 강의가 지나갔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신청해 주시고요. 지난 영상은 녹화본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강의는 실시간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로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메타 스레드. 스레드 정말 장난 아닙니다. 네. 스레드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요게 100만 가입이요. 100만 가입자가 2시간. 2시간 만에 100만 가입자가 됐고요. 참고로 챗GPT. 요 100만 가입자가 5일 걸렸어요. 5일. 지금 한 일주일이 안 됐는데 지금 1억 명 돌파했습니다. 메타 스레드는요, 요게 그냥 트위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죠. 테슬라가 인수를 했는데, 자, 여기서 사악한 짓을 많이 했죠. 네, 유료화한다 그러고, 무슨 볼 수 있는 글 제한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바로 주커버그가 스레드를 내놨는데, 참고로 마크 주커버그하고 격투기 한답니다. UFC에서. 정말 둘이 주먹다짐 하려고. 하여튼 참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둘이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그만큼 메타의 스레드가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수혜주들을 막 찾고 있죠. 수혜주들을. 일단은 여기 커머스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크로스나 카페24 이런 회사들 많이 보고 있는데요. IT신에서 이런 회사들 굳이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서버 단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그동안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 관점을 견지해 왔어요. 서버 쪽에서. 빅테크들 중에서 메타가 제일 보수적이었는데 아마 이렇게 트래픽이 몰리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버 쪽에 투자 흐름은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이런 SNS용 서버는요, 우리 그동안 이야기하는 AI 쪽 서버 이런 거하고 다르게 좀 달라요. 예, 여기 좀 싸요. 싼 거 많이 씁니다. 싼 거 많이 쓰고 AI 서버는 프로세스하고 D램, 특히 HBM 같은 거 이런 것들 좋은 거 많이 쓰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SNS 같은 경우는 SSD, HDD 같은 것들도 쓰죠. 네, 하드디스크나 SSD 이런 쪽에 많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게 텍스트 아니면 이미지, 영상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로 본다 그러면 국내에 SSD 테스트하는 네오셈이라는 회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 최근에 이것도 이 회사는 마이크론 쪽으로만 많이 했는데 삼성향으로 지금 또 수주를 크게 받았다. 경쟁사를 밀어내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메타 스레드 같은 경우는요, 일단 메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 대신에요. 지금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가 원래는 인텔의 CPU가 서버용 CPU가 90% 시장 점유율 하다가 이게 계속 낮아지고 있죠. 아마 지금 80%대 수준일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경쟁하는 게 누굽니까? AMD죠. AMD 제노아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작년 가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메타는 되게 많이 썼어요. 대거 썼어요.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가 하도 안 나오고 문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노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 스레드 수혜주는 AMD가 굉장히 수혜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면 AMD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동안에 사파이어 래피드 때문에 항상 DDR5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제노아도 DDR5를 지원하니까 DDR5가 재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SNS 하나가
이게 또 나중에 얼마나 임팩트를 일으킬지 몰라요. 우리 처음에 챗GPT, 그죠? 이렇게 임팩트 생각했습니까? 그냥 단순 챗봇 하나 서비스 나왔다고 생각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쨌든 지금 스레드가 굉장히 임팩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스레드 관련된 수혜주들이 지금은 좀 밀리고 있는데 하드웨어 쪽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5 관련주들을 재부각시켜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비코전자, 대덕전자, 해성DS, 심텍, 기판 업체들이 아무래도 좀 제일 좋죠. 참고로 AMD가 2조 원 정도를 투자준 회사가 있죠. 기판 회사가 삼성전기, 그죠? 플립칩 BG 실제로 투자금 지급해줬어요. AMD하고 그만큼 관계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LCC 아니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던 삼성전기가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좀 주목해서 볼만하고요. 그리고 SNS면 트래픽이 또 막 몰리겠죠. 트래픽이 막 몰립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 IDC에서 데이터를 땡겨온다 그러면 속도가 안 나오겠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사용량이 계속 많아져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속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요거를 인터넷 익스체인지, 그죠? 요거 서비스를 해주는 KINX. 자, 요런 회사들까지 약간 사고를 확장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이거 인정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생각은 이런 쪽까지 뭔가 한번 사고를 확장해 볼 만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스레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지난 6일 출시가 됐는데 지금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턴어라운드를 노리고 있던 트위터,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요게 노이즈가 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는 이제 트위터가 또 대량 해고를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자, 대량 해고하면 이 사람들 어디 갑니까? 경쟁사 가죠. 메타로 많이 갔겠죠. 그래서 메타에서 요 스레드 개발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래서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영업 기밀하고 IP들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스레드가 또 트위터 대비해서 저도 스레드 좀 써보니까요, 굉장히 개방성이 좋아요. 유튜브 링크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손쉽게 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가짜뉴스, 허위 이런 것들, 게시물들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스레드가 잘 차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친근한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앞으로 또 얼마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요. 자, 제가 오늘 간만에 분석해 볼 회사는요, HPSP입니다. HPSP, 고압 수소 어닐링 회사죠. 고압 수소 어닐링 회사고요. 전공정입니다. 전공정 쪽의 장비이고요. 그리고 독점이죠. 독점 장비. 독점 장비다 보니까 이익률이 50% 이상 높은 수준이고, 우리 이야기는 하이K 메탈 게이트. 하이K 메탈 게이트에서 보면 하이K라는 물질을 쓰잖아요. 요게 지르코늄이나 하프늄 같은 걸로 유전율이 높은 고유전율 물질을 쓰는데, 요거를 실리콘에다가 원자를 박아 넣으면 실리콘이 계면에 굉장히 결함이 생깁니다. 요거를 열을 줘서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계면 결함이 기존의 산화막을 쓸 때보다 한 100배가 늘어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이K가 그만큼 좋은데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방지해주는 핵심 솔루션이고요. 기존에는 16나노 이상에만 수소 어닐링을 쓸 수 있었어요. 이게 온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메탈 라인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요 HPSP 같은 경우 450도 수준의, 참고로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모든 공정에 400도대는 저온입니다. 로우 템퍼레처럼 400도대고, 이렇게 고온이라 그러면 막 700도, 800도 가는 거예요. 그런 솔루션이 있는 거고, 이게 온도를 낮게 할 수 있는 거는 수소의 고압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존의 업체들은 압력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기술이 떨어져서 이걸 못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온이다 보니까 이게 3나노, 4나노 이런 데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3단 공정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수요처가 늘고 있는 거는 메모리.
D램 특히. D램은 1B D램부터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 1B는 한 12나노 정도 되죠.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 200단 이상 될 경우 이런 수소 어닐링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CMOS 이미지 센서 이런 것도 화소수가 독화소가 될수록 솔루션이 많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원래는 대부분이 파운드리 향이었어요. 주로 TSMC 쪽에 납품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작년 매출이 메모리가 30%까지 올라왔어요. 메모리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약간 실적이 부진한 부분이 결국 메모리 쪽에 지금 감산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하면 결국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 아니냐 그런 생각합니다. 이쪽은 뭐 당연히 또 지금 TSMC 업황 보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캐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24년까지 2배 캐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만들 수 있는 장비가 한 40대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80대까지 늘리는 거고요. 23년 말쯤에 이제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캐파 확대에 대한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실적을 한번 보면요. 작년 매출은 1,593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52억. 40대에 한 1,600억 나오니까 대충 대당 40억 하겠구나. 대충 쉽게 추정할 수 있죠. 네. 그러면 80대면 3,200억은 하겠구나. 풀로 돌리면. 네, 지금은 거의 풀로 돌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23년은 매출이 하반기부터 캐파 증설 효과가 조금 올라오기 때문에 1,8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한 9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총은요. 시총은 비쌉니다. 네, 시총은 2조 2천억. 이 정도 시총입니다. 참고로 1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1Q가 생각보다 서프라이즈 나왔는데요. 588억, 영업이익이 349억.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잘 나온 거야, 이게. 그죠? 정말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죠. 네, 잘 나오고요. 2분기는 조금 슬로우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쪽에 감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410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한 230억 정도 전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어도 영업이익률은 50%가 넘습니다. 항상 50%가 넘는다. 이익률이 이만큼 높다라는 것은 가격 증가력이 있고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장마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놓지 마세요. 감기 걸립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